인생을 살다 보면 주변 공기를 단숨에 썩게 만드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툭하면 인상을 쓰고 한숨을 내뱉으며 짜증나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이들 말이죠. 그들은 변명합니다.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내 성격이 원래 예민해서 그렇다고.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늘 단언컨대 말씀드리죠. 당신이 평생 짜증을 달고 사는 진짜 이유는 당신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이 세 가지가 처참하게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짜증은 성격이 아니라 당신의 인격 미천이 바닥났다는 최후의 자백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십시오. 당신의 짜증 뒤에 숨겨진 그 추악한 무능함과 비겁함의 정체를 오늘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진실을 마주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노년은 경멸 섞인 고독 속에서 쓸쓸히 썩어갈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짜증을 내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식탁 위 반찬이 마음에 안 들어서, 혹은 길거리에서 어깨를 치고 간 행인이 무례해서. 이유는 차고 넘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뱉는 그 짜증이 무엇인지 직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감정의 배설입니다. 화장실에서 배설물을 처리하듯 당신은 감당하지 못한 불쾌감을 당신이 만만하게 생각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무책임하게 뿌려대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짜증을 낼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의 한숨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미간주름을 보며 집이 아닌 감옥을 떠올립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서. 내가 뒤끝은 없잖아. 이런 구차한 변명은 집어치우십시오. 뒤끝이 없다고요? 당신은 쓰레기를 버리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 쓰레기를 뒤집어 쓴 사람들은 그것을 치우느라 온 인생을 허비합니다. 당신이 뿌린 독한 공기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의 폐부를 찌르고 그들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이것이 배설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당신이 고요한 물에 오물을 던지는 순간 그 물속에 살던 생명들은 죽어나갑니다. 당신의 평온하지 못한 내면이 타인의 평온까지 앗아가는 것. 그것은 명백한 폭력이자 죄악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여전히 상황 탓만 하며 입술을 비틀고 있습니까? 당신의 그 표정이 지금 당신의 인생을 얼마나 천박하게 만들고 있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했습니까? 그 천박함은 단순히 인상을 쓰는 겉모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이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경고등이죠. 그 경고등이 켜진 이유는 명확합니다. 당신이라는 인간을 지탱해야 할 인생의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첫 번째 결핍, 자기 통제력의 부재입니다. 통제력이 없는 인간은 사실 어른의 가죽을 쓴 아이에 불과합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프면 울고 장난감을 안 사주면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을 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욕구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조절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나이 60, 70을 먹고도 내 기분이 조금만 상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독설을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명절날 온 가족이 모여 앉은 거실입니다. 며느리가 몇 시간 동안 주방에서 씨름하며 정성껏 음식을 차려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눈에 들어오는 건 그 정성이 아니라 당신의 입맛에 미치지 못한 국 한 그릇입니다. 예, 너는 국간 하나를 제대로 못 맞추니? 내가 저번에도 말했잖니. 나는 싱거운 건 딱 질색이라고. 아유, 진짜 짜증나서 밥맛이 싹 달아나네. 어머니, 제가 이번에는 아버님 건강 생각해서 소금을 좀 덜 넣었어요.
다음에는 더 신경 쓸게요. 신경 쓰긴 뭘 신경 써. 말 한마디를 안 지내, 정말. 내가 내 집에서 내 입맛에 맞는 국 한 그릇도 못 얻어 먹어야겠니? 됐다, 치워라. 자, 보십시오. 이 대화에서 국이 짠지 싱거운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지독한 오만함이 본질입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가 당신의 계획표대로, 당신의 취향대로만 돌아가야 한다는 착각 말입니다. 인생은 원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기본값입니다. 비가 오고 차가 막히고 상대가 실수를 하는 것. 이것은 자연스러운 삶의 변수입니다. 성숙한 인간은 이 변수를 마주했을 때 잠시 멈춰섭니다. 내가 여기서 짜증을 냈을 때 상대가 받을 상처와 이 자리가 망가질 비극을 먼저 계산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그 찰나의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내 기분이 나쁘면 무조건 내뱉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 저열한 본능만 남았습니다.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어? 라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예민한 게 아니라 감정을 조절할 줄 모르는 나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당신이 짜증을 낼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인격을 봅니다. 아, 저 사람은 고작 이 정도 상황도 못 견디는 종이장 같은 그릇이구나. 가까이 하면 내 인생까지 피곤해지겠구나.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의 눈치를 보며 슬며시 방으로 들어가고 당신의 자녀가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서둘러 끊는 이유를 이제야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당신의 논리에 수긍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그 통제되지 않는 천박한 감정에 질려버린 겁니다. 결국 첫 번째 결핍인 통제력의 부재는 당신을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아무도 당신과 밥 한 끼 먹으려 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당신의 눈을 마주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신이 알아야 할 더 처참하고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토록 짜증을 내는 이유가 단지 성격이 급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당신의 짜증 뒤에는 당신이 죽어도 인정하기 싫어하는 지독한 무능함이 숨어 있습니다. 왜 똑똑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지, 왜 무능한 자들만 유독 인상을 쓰며 소리를 지르는지, 당신의 지능이 바닥났음을 증명하는 그 소름 돋는 두 번째 진실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성격이 급해서 혹은 자신이 너무 완벽주의자라 짜증을 낸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말씀드리죠. 그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지능의 문제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짜증은 뇌의 지적 에너지가 고갈되었을 때 터져나오는 비명과도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복잡한 상황이 닥쳐도 뇌를 풀가동해 해결책을 찾습니다. 하지만 지능의 한계에 부딪힌 자들은 생각하는 것 자체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저열한 반응인 짜증을 선택하죠. 당신이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는 그 순간 당신의 뇌는 작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타협점을 찾을 지적 인내심이 바닥났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쉽게 말해 머리가 나쁘니 입이 먼저 고생하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은 화를 낼 시간에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내 편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습니까? 문제를 해결할 머리가 없으니 그저 상대방의 기분을 망쳐서 상황을 강제로 종료시키려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한심하고 천박한 짓인지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당신이 짜증을 낼 때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분노에 겁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아, 저 사람은 더 이상 생각할 지능이 없구나. 저 사람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준이 안 되는구나. 하며 당신을 마음속에서 삭제해버리는 겁니다. 당신의 그 한심한 지능이 당신의 인생을 고립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하십시오.
머리를 쓰지 않는 자에게 남는 것은 오직 타오르는 분노와 그 뒤에 남겨진 외로운 재뿐입니다. 여기서 당신의 두 번째 결핍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문제를 해결할 실력, 즉 무능함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 짜증을 낼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상황을 바꿀 힘이 본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능한 자들에게 세상은 온통 짜증나는 것 투성이입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남이 해줘야 하고 남이 내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으니 화가 치미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평생 밖에서 대접받던 이들이 은퇴 후 집안에서 왜 폭군이 되는지 말입니다. 밖에서는 유능한 척 포장하며 살았을지 몰라도 집안이라는 낯선 환경에 던져지자마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기력한 아이가 됩니다. 여보, 내 양말 어디 있어? 당신은 왜 매번 물건을 제자리에 안 둬? 사람 짜증나게 할 거야, 정말. 청소기는 어떻게 돌리는지, 세탁기 버튼은 무엇인지, 사소한 생활의 기술조차 배우려 하지 않고 자신의 무능함을 배우자에게 전가하는 그 비겁한 태도. 이것이 바로 당신이 내뱉는 짜증의 정체입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남이 대신해주지 않는다고 소리를 지르는 것. 그것만큼 추악한 무능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실력 있는 자는 길을 찾고 무능한 자는 인상을 씁니다. 당신이 짜증을 내는 이유는 당신에게 이 상황을 바꿀 실력이 단 1%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짜증은 당신의 무능함을 가리기 위해 급하게 덧칠한 가장 비겁한 가면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무능함을 인정하고 배우려 하지 않는 한 당신의 짜증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당신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당신의 이 짜증이 사실은 철저하게 계산된 비겁한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은 왜 강자 앞에서는 침묵하고 약자 앞에서만 폭발하는 걸까요? 당신의 인격이 얼마나 밑바닥인지 증명하는 그 소름 끼치는 세 번째 공통점, 선택적 분노의 진실을 이제 밝히겠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조절이 안 되는 불같은 성격이라 짜증을 낸다고 말하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당신은 왜 당신보다 힘이 센 사람 앞에서는 그토록 온순한 양이 되는 겁니까? 회사에서 당신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상사 앞에서도 지금처럼 인상을 쓰며 한숨을 내뱉습니까? 당신에게 큰 이권을 줄 수 있는 거래처 직원 앞에서도 음식이 늦게 나온다고 소리를 지르나요? 아닙니다. 당신은 그때 아주 훌륭한 통제력을 발휘합니다. 입술을 깨물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상대의 무례함조차 너털웃음으로 넘기죠. 그런데 왜 집에만 오면, 왜 당신보다 약한 사람만 마주하면 그 대단했던 통제력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겁니까? 그것은 당신의 짜증이 조절 불가능한 감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비겁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상대를 골라가며 분노를 배설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집에서 편하게 짜증 좀 낼 수 있는 거 아냐? 이 얼마나 비겁하고 천박한 논리입니까?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왜 아무 죄 없는 가족에게 풉니까?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의 감정 쓰레기통입니까?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화풀이 대상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당신이 길거리에서 어깨를 부딪힌 덩치 큰 사내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식당에서 서빙하는 어린 아르바이트생에게는 반말을 섞어가며 짜증을 내는 그 역겨운 모습을 말입니다. 어이 아가씨, 내가 아까 물 달라고 했잖아. 귀가 먹었어? 진짜 짜증나게 하네. 당신은 그 순간 자신이 강해 보인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약자에게만 강한 척하는 비굴한 겁쟁이로 보일 뿐입니다.
당신의 짜증은 권위가 아니라 비겁함의 증거입니다. 강자에게는 굽신거리고 약자에게는 나를 세우는 그 이중적인 태도가 당신의 인격을 밑바닥까지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에게 부족한 마지막 세 번째 결핍을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함부로 해도 된다는 그 천박한 사고방식이 당신을 짜증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가까운 사이니까 이해해주겠지. 가족이니까 다 받아주겠지. 이 오만이 당신의 관계를 갉아먹는 독버섯입니다. 당신은 밖에서 처음 보는 타인에게는 그렇게 깍듯하면서 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합니까? 어느 주말 오후 거실 풍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보, 오늘 날씨도 좋은데 근처 공원이라도 좀 걸을까? 배우자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당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우, 진짜 짜증나게 해. 내가 평일에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잠 좀 자겠다는데 왜 자꾸 귀찮게 해? 당신은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에게 무슨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그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소박한 마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따뜻한 제안을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베어버렸습니다. 존중이란 상대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의란 그 마음을 표현하는 최소한의 형식이죠. 하지만 당신에게는 그 실력이 없습니다. 친밀함을 무기로 타인의 영혼을 난도질하는 무례함만 남았을 뿐입니다. 아니, 내가 뭐 틀린 말했어? 피곤해서 피곤하다고 한 건데 뭐가 문제야? 문제는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미안해, 여보. 내가 이번 주에 일이 좀 많아서 너무 피곤하네. 조금만 쉬었다가 저녁에 같이 맛있는 거 먹을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실력이 당신에게는 없는 겁니다. 상대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고 상대의 인내를 만만하게 보는 그 태도, 그것이 바로 당신이 가진 인격의 밑바닥입니다. 당신이 예의를 잃어버린 순간 당신은 인간으로서의 품격도 함께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의 침묵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짜증이 옳아서 참아주는 걸까요? 아니요. 그들은 지금 당신을 포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의 자식이 왜 당신에게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는지, 왜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숨막혀 하는지, 그 잔인한 고립의 이유를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당신의 짜증은 결국 당신을 거대한 벽 안에 가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벽 안에서 당신은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말라 죽어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비극의 끝을 보러 가야 합니다. 당신의 자식들이 당신을 피하는 진짜 이유, 그리고 아무도 남지 않은 노년의 참담한 최후, 당신이 마주하기 두려운 그 마지막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명절에 오는 자식들의 발길이 뜸해졌습니까?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5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서둘러 끊어버리나요? 당신은 서운할 겁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나이 먹고 외로운 부모 마음도 몰라주나 싶어 또 짜증이 치밀어 오르겠죠. 하지만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자식들이 당신을 피하는 이유는 그들이 불효자라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뿜어내는 그 독한 짜증의 에너지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만에 부모님 댁에 가는 길 자식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설레고 기쁠까요? 아니요. 그들은 차 안에서 깊은 한숨을 내뱉으며 마음의 무장을 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로 짜증을 내실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그 서슬 퍼런 비난을 피할 수 있을까?
자식들에게 당신의 집은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가득한 지뢰밭입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 자식의 표정을 본 적이 있습니까? 지혜의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의 전화가 오면 자식은 반갑게 받는 게 아니라 일단 미간을 찌푸리며 심호흡부터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자마자 터져나오는 당신의 짜증 섞인 목소리. 야, 너는 어쩜 그렇게 전화를 안 하니?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너 키울 땐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변했어? 자, 이 말에 자식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미안하다고 하면 또 다른 짜증이 이어질 것이고 바쁘다고 하면 무정하다는 비난이 쏟아지겠죠. 결국 자식이 선택하는 유일한 생존 전략은 당신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짜증은 전염병과 같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돌아온 자식은 며칠 동안 무거운 기분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당신의 자식은 당신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버거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라는 사람이 위로는커녕 만나기만 하면 자기 기분이 나쁘다고 배설하듯 짜증을 쏟아내는데 대체 어느 자식이 그 곁을 지키고 싶어 하겠습니까? 자식들이 당신을 피하는 건 그들이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뿜어내는 그 숨막히는 공기에 질식하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신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생을 상황 탓, 남 탓하며 내뱉은 그 수만 마디의 짜증 끝에 당신이 마주할 결말은 사무치는 고독입니다. 인격의 미천이 드러난 사람의 노년은 황량한 사막과 같습니다.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좋은 집에 살면 뭐합니까? 그 넓은 집 거실에 앉아 당신의 짜증을 받아줄 사람 한 명 없는데 말입니다. 어느 고요한 밤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당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텔레비전 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그 공간에서 당신은 문득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내 곁에 정말 아무도 없구나. 배우자는 이미 당신의 짜증에 마음의 문을 닫고 남처럼 지낸 지 오래입니다. 자식들은 명절에나 겨우 얼굴만 비추고 도망치듯 떠납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당신의 날 선 말투에 지쳐 연락을 끊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사람들이 정이 없다고 소리를 지르겠지만 그 목소리는 아무에게도 닿지 않고 벽에 부딪혀 당신에게 되돌아올 뿐입니다. 거울 속의 당신을 한번 보십시오. 그 얼굴에 새겨진 깊은 주름이 인자함과 지혜의 흔적입니까? 아니면 평생을 짜증과 분노로 채워온 추악한 흉터입니까? 입술은 비틀려 있고 눈빛은 여전히 누군가를 탓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온 인생의 성적표입니다. 인격의 미천이 바닥난 자의 최후는 단순히 혼자 남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부재를 오히려 평화롭게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방으로 들어가야 거실에 웃음꽃이 피고 당신이 전화를 끊어야 자식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그 비극. 당신이라는 존재가 누군가에게는 고통이었고 당신의 침묵이 누군가에게는 축복이었다는 그 잔인한 진실을 마주할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의 인생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짜증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했던 당신의 오만함이 결국 당신을 가장 비참하고 고독한 감옥에 가두고 만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쓸쓸히 썩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라도 당신의 미천을 다시 채우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할 것인지 말입니다. 지금껏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속에서 짜증이 치밀어 오르며 삿대질하고 싶으십니까? 만약 후자라면 당신의 인생은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전자의 마음으로 자신의 추악함을 직면했다면 아직 아주 작은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당신의 고장난 인생을 수리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딱 하나입니다. 입을 닫는 법부터 배우십시오. 짜증이 치밀어 오를 때 당신의 뇌는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나는 무능해서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어. 라고 말이죠. 그때 입을 여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무능함을 온 세상에 광고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 제발 부탁인데 그 천박한 감정이 혀끝까지 차올랐을 때 억지로라도 삼키십시오. 침묵은 무능을 가려줄 유일한 보호막이자 품격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 훈련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무능을 인정하십시오. 당신이 짜증을 내는 건 상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 상황을 지혜롭게 넘어갈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당신이 배우자를 변화시킬 리더십이 부족한 겁니다. 자식이 내 맘 같지 않습니까? 당신이 자식의 존경을 끌어낼 인품이 없는 겁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당신의 빈 그릇부터 확인하십시오. 그릇이 종지만 하니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물이 넘치는 것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짜증이 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 내 미천이 또 드러나고 있구나. 내가 참 못난 사람이구나. 이 지독한 자기 객관화가 선행되지 않는 한 당신의 인생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함을 깨닫고 부끄러워하는 것. 거기서부터 어른의 품격은 시작됩니다. 인생은 결코 당신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당신이 죽는 그날까지 세상은 당신을 시험할 것이고 예상치 못한 변수들은 당신의 평온을 깨뜨리려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기본값입니다. 격이 높은 사람은 감정을 도구로 쓰지만 격이 낮은 사람은 감정의 노예가 되어 평생을 끌려다닙니다. 오늘 당신의 얼굴에 깊게 새겨진 그 짜증 섞인 주름은 당신이 평생 인생이라는 시험에서 낙제해 왔다는 성적표와 같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화를 낼 시간에 길을 찾고 어리석은 자는 길을 잃고 하늘에 대고 화풀이만 합니다. 당신은 남은 생을 어떤 인간으로 살고 싶습니까? 당신의 침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부재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평온함은 환경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실력이 만드는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곧 인생을 다스리는 것이며 나를 이기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당신의 입술에서 짜증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사유와 인내의 침묵이 채워지길 바랍니다. 당신의 노년이 추악한 분노의 찌꺼기가 아닌 고요하고 단단한 지혜의 향기로 채워질 때 비로소 당신 곁에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품격은 나이로 얻는 것이 아니라 깎이고 깎여 만들어지는 보석과 같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그 빛나는 보석이 되길 서늘하지만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을 서늘하게 찔렀다면 그것은 아직 당신의 영혼이 스스로를 돌아볼 만큼 깨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아픈 법이지만 그 통증을 견뎌내는 사람만이 어제보다 더 나은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감정의 오물을 배설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침묵으로 자신의 품격을 지켜낸 사람이었습니까? 혹은 당신의 주변에 이런 짜증의 노예가 되어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혹은 스스로의 모습을 글로 적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 그릇은 한 뼘 더 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품격 있는 노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인생의 지혜를 계속해서 함께 가꾸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지혜의 씨앗에 물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과 다짐이 모여 더 깊고 풍성한 지혜의 숲을 이룰 것이라 믿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어제보다 더 고요하고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씨앗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